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되고 검찰 인사 시작이 사실 검찰 개혁의 시작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박찬대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추석 전에 뭐 몇 달 안에 검찰 해체를 뭐 효능감 있게 보여드리겠다. 속도감에 대해서 그게 계속 입법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입법으로 국회가 하겠다. 주도해서 입법하겠다는 이야기. 근데 사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아니요, 있을까요? 그렇게 속도가 나진 않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법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인력을 없애고 돈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지 그런 알겠어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올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검찰 조직을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잘 몰라서 이제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것 같은 게 일단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비대하죠. 일단 예를 들어 설명 경찰에 비교하면은 경찰청장이 차관급이잖아요. 국가수사본부장이 1급이에요. 그런데 검찰에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기본적으로 45명이 있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검장이 보통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무려 36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장 1명이 1급인데 그 사람과 비견할 사람이 쉽게 얘기해 36명이나 있는 거고 심지어 차관급 공직자라고 불리는 고검장급 검사는 무려 9명이나 됩니다. 맞아요. 이게 네. 검찰을 개혁할 때 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 지휘부터 격화시켜야 돼요. 고검장이 왜 필요해요? 솔직히 필요 없잖아. 이게 전부 다 사법부하고 나도 사시 출신이고 네. 판사도 사시 출신이니까 우리 사법부하고 똑같이 대우해줘. 맞아.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 거거든. 근데 일개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 어떻게 상권분립의 하나의 그 주요 기관이 사법부하고 동급을 해주냐 말이야. 이거부터 격화시켜야 돼요. 네, 지휘부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어제 인사는 초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 측면에 비춰 보더라도 왜냐면은 45개 자리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얘기 기획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동부지검장, 중앙지검장, 남부지검장, 대검차장까지 5자리밖에 안 바꾼 거예요. 그러면 40자리가 남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번 인선이라는 것은 시작인 거고 나머지 40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까지 쉽게 얘기해서 친윤 검사, 찐윤 검사라고 불리면서 정치 검사질을 했던 사람들을 정성호 장관이 부임하면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면 될 일인데 지금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많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몇 자리 뭐 인사 끝난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좋은 자리에 윤석열 때 잘 나갔던 사람이 가 있네 이런 판단을 하시니까 그런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진짜 개혁 그 사람 바꾸는 문제도 40자리나 더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좋은 말씀. 거기에서 이제 지휘도 격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사단장이 투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장관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분 제대로 불분명해. 근데 경찰서장이 4급이에요. 실제로 경찰서장의 사회적 영향력, 사단장의 영향력 어느 게 더 커요? 경찰서장이 훨씬 영향이 더 커요. 이것도 한번 보면 군사 정권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군사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들의 몸집을 계속해서 키워왔던 거예요.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네. 이런 것부터도 다 제도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진수 차관을 위한 변명을 딱 한 줄만 해주면 사실은 이진수?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못 믿었게 발언을 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진수 차관은 그래도 인사를 하는 자리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고르고 고른 느낌은 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45명 검사장들이 다 윤석열 정부 때 잘 나간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 자체 천천히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진수를 왜 썼냐. 많은 검사장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첫 인사 때 검사장을 단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인사 때 단 사람이 있는데 이진수 같은 경우에 첫 인사 때 동기들이 검사장 달 때 못 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접하기에는 당시에 윤석열 사단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능력은 있지만 그래서 간 데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 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검사장 인사할 때 승진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면 그 안에서도 이진수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 첫 인사 때 그렇게 고공승진을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 정도는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네. 들으면은 저 반론을 네. 안 많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중에서 누가 또 좀 더 찐윤이었느냐, 덜 찐윤이었느냐, 그나마 네. 민주당이 그거 찾으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법률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과 그 권한 자체가 비대해져 가지고 국가를 억눌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두 등급씩 뚝뚝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지. 자꾸 억지로 선별하려고 하면 선별로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우리 내부의 갈등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추가로 아까 설명드리던 와중에 국가수사본부 정말 1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치안정감들이 다 1급이어가지고 한 대여섯 명 더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도 검찰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숫자가 1급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직 원수에 비해 가지고 그런 말씀 드리고 이번에 봉욱 민정수석 됐는데 검찰 출신을 또 쓴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저 지지자들이 말씀드립니다. 예.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뭐 대통령 참모가 무슨 검찰 개혁을 해요? 좀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 검찰 네. 개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었다고 보고 검찰총장하고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할 거라고 앉혀놨다가 검찰총장이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훌륭한 고양이도 생선 가게를 개혁할 수 없어요. 생선 가게 개혁은 생선을 안 먹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원장님 말씀은 국회에서 개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 너무 의미 부여하면서 갈 필요가 그렇죠. 없다. 그래 민정수석은 네. 개혁이 있을 때 반발에 대한 무마하고 인사 관리하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민정이라는 역할이 검찰 관리하는 게 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민정이라는 것은 리더가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민정비서실이라는 것도 군사 정권 때 검사들이 거기에다 빌붙으면서 네. 자기들 자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랍니까 경찰국가 이 경찰국가는 뭐 그 경찰을 아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하는 국가로 만들면서 만든 자리예요. 근데 그런 컨셉은 하나는 분명한 것 같은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랑은 거꾸로 가겠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는 거예요. 노무현 때 첫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 됐을 때 수석 누구 시켰습니까? 조국 전 수석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검찰 출신을 해가지고 처음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봤더니 잘 안 됐다는 게 민주정부에서 경험칙상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집과 신념만으로 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네. 알아야 된다니까. 음. 어차피 이제 민정수석이 할 일이 공직기강도 잡고 친인척 관리도 하지만 네. 사법제도 개혁 비서관이 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주된 업무는 대통령 보좌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과 사법 개혁 같은 경우엔 법무부 장관과 국회에 맡겨놓는 것이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민정수석실에는 아까 듣다 보니까 역할과 기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동의가 되는 게 원래 본연의 역할이라는 건 사람들 민심들 민심 파악해가지고 파악하는 게 민정이에요.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게 원래 네네네. 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곡해된 게 검찰이나 경찰이라든 감사원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수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사 정권 초창기에는 전부 다 경찰들이 하던 자리예요.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들, 박정희 정권 초기에도 경찰들이 하다가 네. 전두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완벽하게 이제는 검사들이 자리 차지하게 민정을. 되는 거지. 네. 근데 뭐 민심 파악은 우리 남국이 형이 있잖아요. 시민소통 비서관인가 뭐 그렇지 않아? 아니 디지털 부분 아니야? 그 거기는 네. 거기서 이제 뭐 네. 민심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보고하면 우리도 되죠. 그런 거 위원 하나 위촉해줘.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 어쨌든 간에 기존의 역할을 이어와서 하는 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키진 않았을 거고 봉옥 수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보증이 되는 그런 사람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네.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정적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이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몇 어. 년 한 것 같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국민이. 네. 그렇죠. 네. 그 제가 친명 패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친명 패널 선언 좋아. 예. 썸네일이 그렇게 오늘, 많이 예. 나가더라고요. 그 시사인에서 그렇게 저번 주에 달아가지고 진짜요? 막 지금 대박이 났더라고. 프레임에 지금 예. 갇혔는데. 저희도 이거 저 얼굴 씻는 거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싫어요. 저희가 썸네일 좀 쓰게. 아니 그 딴 데서 딴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냐. 인사 부분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네. 소통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한 뭐 민생을 살피는 것도 그렇고 경제 분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처음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야 당대표 했을 때처럼 독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급진적인 개혁하는 거 아니야? 자기 친명 사람들만 대통령실하고 내각에 해가지고 대단히 급진적으로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선거 구호 중에 반대쪽의 하나였잖아요. 프레임이었대.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완전 불식시켰잖아요. 솔직히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정말 강성 친명인 사람이 없는 것 솔직히 같아요. 안 보여. 네. 그것도 신기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통령께서 이 중심적으로 야. 네. 차분하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냐. 음. 그래서 상당히 좀
비판할 대목이 없다. 그럼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훈훈하게 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 100점이라고 굉장히 자신감이죠. 자신감이도 하고 형식도 네. 타운홀로. 타운홀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례적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나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어?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있어? 나 그냥 떳떳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저희가 비판들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말 잘하고 계시다. 네. 비판할 대목이 없어가지고 제가 평론계를 그만 떠나야 되나. 평론계를 떠난다. 그래서 좀 잘못하실 때 장선철 좀 떠났으면 좋겠네. 내가 다 해볼게. 말씀드리는 순간 댓글창이 환호로 지금. 야 떠나라. 한선철 만세 지금 야 장성철로 안 봐서 드디어 너를 안 드디어 보는구나. 개봉되었다. 아니야 장성철 그 뒤에 안 본다 그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양에서는 네. 이제 우리 리더십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덕목을 해도 비르트, 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세티아, 운명, 자 필요성, 국민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 네. 된다. 그 다음에 그 포르투나, 포르투나. 운명, 그 역사적 운명 네.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동양에서는 인자가 세 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인자요? 인. 네. 어질린, 어지린, 참을린, 참을인.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어집니다. 진짜로. 진짜 그 네. 참을린자가 거꾸로 써서 네. 올라옵니다. 아, 살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들도 굉장히 잘 참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도발하는 사람도 있더라도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인자가 뭔지 아세요? 잔인할 인자입니다. 잔인하다 할 때 인자가 잔인한 인자예요? 아, 무섭다. 네. 어질고 참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개혁의 결단의 순간에는 칼 하나는 숨겨놓는 야 거예요. 이거 진짜 명언 같은데. 원장님 이거 어디서 네. 얘기 안 하셨죠? 네? 어디서 얘기 어제 안 자기 하셨죠? 방송에서 한 거 아니야? 저희 클립을 오늘 갑니다. 야 너무 좋다 진짜. 예. 잔인한 그러니까. 인자. 네. 착하게 해줄 때, 잘 참아줄 때 정신 차리고 야, 소통하고 자비로울 때. 자비로울 네. 때 통합하고 항복하세요 진짜. 야 오늘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설문조사 하나를 진행을 했는데 아 좋아요. 지금 정청래 대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정청래 의원이 좀 많이 높았어요. 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심의 추이를 야, 보기 위해서 어떡해. 오늘 거의 6,000표 가까이 이제 6,000명 가까이 네. 참여해 주셨는데 정청래를 지지하신다는 분이 51%, 51%. 박찬대를 지지하시는 분이 49%야. 이야. 우리 지금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거의 반분돼 있는데 몇 분 참여? 6,000명 지금 가까이 참여하셨네요. 5,942분이 이야. 투표했는데 저는 누구를 지지할까요? 아는데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지합니다. 저도 넣어주세요. 저 돈 있으면 나오세요? 돈이 없어서 못 나가. 난 두 분보다 더 당대표 더 잘할 자신 원장님 있어요. 오늘